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봉 안 오르는 개발자 특징, 감정에 휩쓸리는 개발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민경 씨 열정페이 구인 논란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700만원짜리 테이블을 사용하고 무슨 2700만원짜리 어떤 가구를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로 구인을 한 사람들 조건을 보니까 2500만원에 영어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편집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왜 욕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제 스탠스를 말씀드리면, 전 강민경 씨 예전에 사람들 기만하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뒷광고 논란 그런 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이번에 구인 논란은 사실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든 최고임금을 주든 그거는 기업이니까 전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주는 편의점 점주는 그러면 잘못된 걸까? 아니거든요.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을 뽑는데 저렴한 연봉을 준다는 것 때문에 문제라면, 그 당사자들이 안 가면 그만 아니에요? 시장에서 원하는 그 출중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간다면 그 사람이 타협하고 간 거고 그 사람 선택이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사실 그렇게 얼마 주고 뽑든, 아니 그러잖아. 인공지능이나 무인자동차나 다 보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다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더 저렴하게 하면 더 양질의 컨텐츠, 편집자가 많아지면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저렴하게 뽑고 싶은 거지. 쿠팡이나 네이버, 네카라쿠베 당토가 연봉을 올리게 된 것도 불과 4년 전만 해도 연봉 4천원인가 그랬어요. 시작이 카카오가. 근데 지금 5천이 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쿠팡이 6천으로 지르니까 좋은 개발자 쿠팡으로 다 들어가네? 이렇게 되니까 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편집자의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페이가. 근데 편집자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뽑아도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인을 하는 거고, 그 정도 능력자가 들어간 것도 아닐 뿐더러 들어갔다고 해도 그 사람 판단이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 감정적인 거거든. 저도 싫어해요. 강민경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거는 상관없이 그런 행동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냐 이거지. 저렴하게 뽑는 거는 나쁜 거고 비싸게 하면은 괜찮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밥 같은 거 사 먹을 때 식당 사장님들 장사 안 되는 데 가서는 비싸게 주고 드세요. 비싸면 또 비싸다고 뭐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이중잣대인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거야. 내가 어떤 무언가를 소비할 때는 비싸다고 뭐라고 하면서 내가 막상 임금 받을 때 비싸게 받고 싶은 거지.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 이게 감정이 문제야. 루이 앙뚜아네트가 마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말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비싼 걸 소비를 하는 거를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그런 식이라면 다 그지꼴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잘못된 게, 자본주의 사회주의죠. 모두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게 하향 평준화될지 어떻게 알았던 거야. 그리고 그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인 미국에서 왜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이겠어요? 가장 많은 페이를 주니까. 전 세계에서 잘한다고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다 글로 가잖아. 그러니까 강민경 씨도 최고의 편집자를 구할 거였으면 최고의 페이를 줬으면 다 간다고 난리 쳤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본인들이 뽑기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뽑히니까 그냥 그 돈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정말 정직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감정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위험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 이제, 일단은, 루이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왕비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치 부리면서 욕먹은 거니까 마땅해요. 그 당시에는 권력 구조나 돈의 구조가 이런 되게 잘못돼 있었잖아. 굉장히 한쪽에 몰리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근데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은 나라의 그 기준에 맞춰서 세금도 내고 할 거 다 맞춰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왜 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이거 똑같아. 이게 네이버랑 예전에 그 카카오 노조 있을 때 제가,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실력도 좋은 분들이 왜 거기서 굳이 노조를 만들어서 왜 그냥 이직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별로라면 이직을 하면 되는데 왜 그곳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외치냐 이거지.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뭔가 안 좋은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카라코베 당토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은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훨씬 많지.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이 안 좋은 회사일 거고, 그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 대부분 이제 기존 노조 얘기를 듣는 회사들의 특징이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금융 쪽 노조도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시절에, 그것도 한 4, 5년 전에, 그 시절에 노조 만들어서 기존 노조란 소리 들으면서 욕먹었고, 그러니까 어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데, 뭐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막 그랬지만, 네이버에서도 막 그때 한 분이 돌아가시고, 뭐 위에 상사가 뭐 가스라이팅하고 되게 폭언을 하고 이래서 상처받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랑, 네이버가 그래서 최악이다 근무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거는,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곳이 조건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딴 데 가기는 싫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욕먹었던 게, 뭐 근무 시간에 유튜브를 볼 수 있게 와이파이를 킬 수 있게 해달라든지 노조가 주장한 거예요. 와이파이를 껐을 때 찾아보시면 기사 다 나옵니다. 그런 거라든지 자기 자식들만 특채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불법이라 애초에 먹히지도 않았죠. 뭐 법원에서 그거 불법이라고 판정이 내렸던 사태고, 이게 실제로 노조들이 주장하는 얼토당토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조들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프레임으로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실제로 능력자들은 애초에 그런 노조들이 그렇게 할 때 차라리 딴 데 좋은 조건을 이직하죠. 실리콘밸리 개발자들 진짜 잘하는 분들 보면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도 뭐 유튜브에서 실리콘밸리 개발자 인터뷰한 거 거기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연봉이 지금 막 한 8, 9억 가까이 되시는 분 같았거든요. 근데 막 5억 페이스북에서 다니다가 주식으로도 연봉의 일부를 받거든요. 그렇게 받았을 때 주식이 떡락을 하면 그냥 이직을 해버린대요, 다들. 여기서 노조를 막 만들어서 이거 말고 이렇게 주지 말고 우리 돈으로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위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해.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근데 웃긴 거는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별로 이상한 사람들 다 잘라 나가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네이버에 다니는 네카라쿠베 당초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절대 아니거든. 우리나라 최고의 개발자들만 모여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최고의 개발자들이 거기서 그 안에서 하위 티어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런 어떤 불쌍한 사람들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웬만한 기업인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 받고 실력도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막 거기서 그걸 막 자꾸 바꾸려 그래.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되지. 그게 맞지.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 짓 하면 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해고에 대해서 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정신 없어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해고 부분에서 되게 철저하게 자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짜 막 엄청 크리티컬한 이제 차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해고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당해고 문제에 있어서 나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정말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당해고도 되려면은 정말 진짜 회사가 부당하게 할 때나 그게 가능하고. 근데 최고의 인재들이 뭐요? 왜 그래?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감정이 섞이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잘못되고 그런 느낌만 자꾸 가지면 남 탓밖에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사실 팀누바도 그런 면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최고의 결과 연봉 8천도 찍고 5천도 찍고 이번에도 6천으로 또 한 친구 가고 항상 높은 연봉으로만 다 졸업생을 보내왔는데,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내 취향이긴 해요. 내가 워낙에 고연봉 개발자만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국비지원 다니는 어떤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취직 부분에 있어서 요새 코딩 낭인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와중에 이게 막 이 얘기를 하기도 좀 지인들한테 말하기 좀 미안한 게, 그 안에 팀누반에 학생들이 엄청 높은 연봉으로 막 면접 제일 막 수십 개씩 오고 자꾸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진짜 사람들이 실리축을 하거든.
그게 CEO들이 어쩔 수 없어요. CEO들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우리가 맛있는 갈치찌개를 끓인다, 갈치 김치찌개 이런 거 끓인다고 하면 그게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 와. 그럼 손님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우리 그 음식점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손님들은 냉정해. 근데 본인들이 밥 먹을 땐 되게 냉정해. 물가가 비쌀 때는 여기 비싸니까 안 가다 생각하고 냉정하고, 여기는 예를 들면 별로 맛없는 데가 비싸게 팔면 소비자는 거길 외면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본인 연봉은 본인이 맛없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사람 정도의 실력인데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중잣대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계속 보다 보면 고연봉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발생하거든. 팀노바에서 언제 또 고연봉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면 꼭 달리는 그런 리플들이 있어요. 어느 기업인데 그렇게 많이 주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직책이나 인정받는 포지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간다고 해서 그 연봉을 무조건 받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상위 티어라고 보는 네카라급의 당토 정도 수준, 그냥 초봉이지만 그 안에서도 계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카라급의 당토라고 다 연봉 테이블 맞춰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입까지겠지. 그 안에 능력자들은 훨씬 많이 받는다고. 내가 네카라급의 당토 초기에 일단 거기 이사님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지인 통해서 알게 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연봉 어마어마 받고 중간에 집은 다 팔고 나와가지고 지금 엄청 부자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들어보면은 초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이 사람 얼마나 중요한 능력자이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연봉 다 달라요, 경력자가 될수록.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글 쓰는 거 보면 나이가 꽤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어떤 회사인데 그렇게 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좀 있어 보여. 딱 봐도 40대 이상 돼 보이는 그런 말투가 있거든, 특유의. 그런 말투들을 이렇게 보면 딱 알 수가 있지. 아, 이 사람은 되게 그 회사에서 주는 대로 그냥 따박따박 받는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당하냐면, 그러니까 CEO들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근로자들이 착각하는 게 CEO들이 자기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 근데 난 내가 CEO들을 많이 보고, 나도 사업을 해보고 내가 프리랜서 하면서 CEO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많이 그렇게 봤었고,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도 같이 살아봤는데 솔직히 평균적으로 CEO들이 훨씬 똑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네가 우리 회사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슬릴 줄 알거든.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막 그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 모든 게 그냥 합리화될 때가 많거든. 예를 들면은 그 되게 정신 중에, 예를 김재동 씨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가 있을 때 세상이 좋은 사회라고 하고, 본인은 강연할 때 막 1,000,000원 넘게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일반적인 MC 30만원도 못 받는 MC들 많은데 그런 사람에 비해 너는 왜 1,000,000원 받냐 그랬더니, 나는 26년간 스탠딩 코미디를 해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판사들은 그렇게 노력 안 했나? 그러니까 목수에 비해서 판사가 더 되기가 힘든 건 사실이고, 그만큼 판사들은 그럼 그렇게 빡세게 노력 안 했냐고. 그런 모순 때문에 욕을 먹었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하면 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중잣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가 많아지면은 이제 이런 거에 공감하고, 그래, 맞아, 저 사람은 정당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해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재예요, 이런 식으로 대표가 얘기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져. 근데 연봉은 별로 변화하는 게 없어. 우리 큰 매형이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당했었거든. 그래서 10년 가까이 거의 연봉 동결이 된 거야. 되게 착하시거든. 되게 착해요. 인성 자체가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많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당해.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그거는 이제, 근데 자본가들은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 이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자본가들은 내가 매출을 내야 되고 음식점을 맛집 사장님들 보면 딱 부러지는 사람들 많아. 왜 그러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제품 팔아달라고 한다고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거든. 사람들은 불쌍한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 어떤 중소 국내 가방 브랜드, 퀄리티 좋고 디자인도 좋은 브랜드는 잘 안 팔리는데 샤넬은 없어서 못 사잖아요. 사람들은 멋진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원한다고. 이런 시장에서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CEO가 우리 회사 당신 능력자 하면서 연봉은 동결, 연봉은 동결. 나는 그런 말 잘 안 믿어. 3개월 뒤에 올려줄게요. 이런 말 잘 안 믿어요. 왜냐면 그 3개월 뒤에 정확하게 올려주려고 잘 안 하거든. 왜냐면 일단 잡은 물고기에 그 먹이 잘 안 준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되게 얼굴이 잘생기거나 되게 예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뭐 자기 몸매를 뽐내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알파메일, 여자들은 알파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잘난 사람들은 애초에 어떤 한 이성을 사귀고 그 다음에 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굉장히 저 사람에 헤어졌을 때 내가 저 사람 같은 급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난 사람이면 쉽게 헤어지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보면은 이혼이 그러니까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이혼율이 확실히 급감한되잖아요. 엄청나게 급감한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건 되는 배우자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객관적인 정말 현실적인 생각들을 해야만 더 고연봉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없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사장님이 계속 나는 연봉 동결인데 오늘 이번엔 사정이 힘들어서 내년에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사람을 안 뽑으면 되지. 왜 굳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을 괜히 내비두고서 연봉 되게 적게 주고 자꾸 가스라이팅해서 안 주냐 이거지. 이것도 가스라이팅도 되게 웃겨. 가스라이팅을 당할 것 같으면 본인이 그냥 퇴사하면 되는데 그거 퇴사하기는 싫고, 지금의 그 익숙하면 되게 좋고, 돈은 벌고 싶은데 실제로 노력은 별로 하기 싫다, 이런 프라임에 갇혀 있으면 결국에는 거기 갇혀서 그 고연봉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 고연봉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진짜 네가 얼마 많이 받고 싶으면 네가 CEO가 된 것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너 같으면 너한테 이 돈 주겠냐? 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로바 풀스택으로 이제 뭐 올라운더 개발자로 자꾸 만드는 거 가지고도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욕을 많이 했어. 단가반 자꾸. 근데 나보다 개발을 훨씬 해본 적도 없고 나처럼 19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개발 그 교육을 시켜온 사람의 생각도 잘 모르고 나보다 연봉도 높아본 적도 없는, 심지어 난 중소기업 상대하면서 그 돈을 벌었거든. 근데 그렇게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기업에서 그런 개발자를 원해. 여러분들 올라운더 개발자가 왜 매력적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